안세영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선배들의 빨래와 청소를 하는 등 과거의 구식 생활 방식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세영이 새벽부터 해야 했던 일들의 목록이 공개되자 한국 언론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안세영은 단순히 옷을 세탁하고 방을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아침 식사를 사오고 화장실 청소까지 해야 했습니다. 안세영 혼자서 국가대표팀 내 모든 청소와 정리를 도맡아 하며 마치 자녀들을 돌보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에 비해 선배들은 안세영에게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불편한 상황에서 욕설과 꾸지람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안세영에게 이러한 일을 시킨 선배들의 명단이 공개되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후배 안세영에게 청소와 빨래뿐만 아니라 이미 군대에서도 사라진 집합 명령과 폭언까지 가하면서 마치 인간이 아닌 것처럼 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충격적인 선수촌의 실태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세영은 대표팀에 선발된 후 7년 동안 청소와 빨래 등 자비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중학교 3학년 때 대표팀에 발탁된 그녀는 아직 성장기에 있는 나이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는데 이는 그녀의 실력이 그 나이에 비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대표팀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막내가 되었고 막내가 자비를 하는 것이 전통처럼 이어지다 보니 결국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선배들의 빨래와 청소를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안세영이 다리 부상으로 몸조리를 해야 할 때조차도 청소와 빨래를 계속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선배들의 라켓줄이 끊어지면 그것마저도 안세영이 갈아야 했다고 하니 왜 자신들이 사용한 라켓을 자신들이 손보지 않고 막내에게 시켰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라면 아직 어른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인데 그 나이에 배드민턴을 잘한다는 이유로 대표팀에 차출되어 어른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생활해야 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안세영이 그동안 한여살이를 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부상당한 몸으로 어른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생활해온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 나라에서는 천재로 태어나는 것이 죄란 말인가요? 안세영은 국가대표 선수촌에 들어간 지 2년쯤 지나 어머니께 선수촌에서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온갖 자빌로 바빴다는 의미였습니다. 결국 안세영의 부모님은 지난 2월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안세영의 휴식이 필요함을 호소하며 여러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청소와 빨래 문제뿐만 아니라 부상 시 외부 치료 허용, 불편한 후원사 운동화 대신 다른 운동화 착용 허용, 강도 높은 훈련으로 지친 선수들이 항공편 이용 시 좌석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협회 측은 오래된 관습 때문에 당장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점진적으로 고쳐나가겠다고만 말했는데 이는 결국 청소와 빨래 문제 등을 당장은 고치지 않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더구나 악습에 불과한 것을 관습이라고 표현한 것도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당시 협회는 두 가지 요구만 들어줬다고 합니다. 첫째, 국내에서는 인시상급자의 허가를 배정해주지만 해외 대회에서는 그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항공권 업그레이드는 자비로 가능했지만 안세영 선수는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편안하게 쉬고 싶었으나 협회는 해외대회 출전 중 인시를 사용할 수 없게 강제로 막았습니다. 반면 협회 임원들은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을 이용하면서도 안세영 선수의 항공권 업그레이드는 자기 돈으로 하라고 방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수촌의 비리와 악습이 드러나자 과거 김연경 선수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김연경 선수도 대표팀에 처음 합류했을 때 막내로서 빨래를 해야 했고 새벽에 청소를 하지 않으면 혼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이 빨래를 하러 온 건지 운동을 하러 온 건지 모르겠을 정도였으며 배구를 하러 왔는데도 빨래와 청소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된 것에 항의해 그제서야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김연경 선수의 사례와는 달리 안세영 선수에게는 여전히 악습이 남아 있습니다. 안세영은 한국에서 배드민턴 천재로 태어난 죄가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도 같은 죄를 지은 선수들은 같은 악습을 겪게 될 것이며 만약 더 뛰어난 천재라면
중학생 시절부터 대표팀에 차출되어 자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배드민턴 천재라는 티를 내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안세영 선수는 개인 스폰서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다. 외국의 유명 선수들은 개인 스폰서 계약으로 큰 수익을 올리지만 안세영 선수는 한국에서 천재 인재로서 개인 스폰서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대표팀 스폰서 계약을 통해 배드민턴계 운영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개인 스폰서가 제한되며 이는 결국 안세영 선수의 수익을 협회가 가져가는 구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참으로 황당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 단식 1위인 덴마크의 악셀센은 개인 스폰서 수입뿐만 아니라 아예 덴마크를 떠나 두바이에 개인 캠프를 차리기까지 했지만 덴마크 배드민턴 협회는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파리올림픽 출전을 지원했습니다. 올림픽에서 덴마크 선수들의 유니폼을 보면 개인별로 스폰서 로고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 선수의 유니폼에는 중국 브랜드 리닝의 로고가, 다른 선수의 유니폼에는 인도네시아 브랜드 플라이파워의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또 다른 선수의 유니폼에는 빅터 로고, 그리고 악셀센의 유니폼에는 요넥스 로고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덴마크 배드민턴 협회는 선수 개인의 영리 활동을 허용하고 지원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선수의 유니폼에 요넥스 로고가 동일하게 붙어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나이키의 후원을 받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선배들의 빨래와 청소까지 도맡아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화가 났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 중 2002년생인 안세영보다 선배인 선수들을 보면 김소영 92년생, 이소희 94년생, 최유정 95년생, 공희용 96년생, 김가은 98년생, 정나은 2000년생, 백하나 2000년생 등 총 7명이 있습니다. 안세영이 남자 선수들의 빨래와 청소는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7명의 여자 선배들의 빨래와 청소를 모두 맡았던 것입니다. 요즘 군대에서도 고참들이 후임 병사에게 빨래를 시켰다가 발각되면 부조리로 처벌받는 시대에 이런 쌍팔년도식 악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또한 혼합복식 은메달리스트인 김원호와 정나은 선수도 선수단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안세영과 종목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협회와의 갈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원호 선수는 안세영과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선수 관리에 대해 불만이 없다는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힘써주는 분들이 계시다고 언급하며 안세영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협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만약 안세영이 20대 중반에 대표팀에 선발되었다면 처음부터 막내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재적인 실력으로 너무 일찍 대표팀에 선발된 탓에 무려 7년 동안 막내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면 자신보다 더 어린 후배가 들어오기 전까지 앞으로 2-3년은 더 빨래와 청소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이등병이 몇 개월 후면 후임 병사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안세영은 무려 7년이나 막내로 지내야 했으니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배드민턴 협회가 이러한 악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빨래와 청소를 도와줄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안세영 선수는 얼마나 열심히 훈련했는지 출전하는 대회마다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랭킹 1위에 오르고 올림픽 금메달까지 따냈습니다. 그런데도 협회는 회장이 후원금을 빼돌리고 쓸데없이 임원을 40명이나 뽑으면서도 선수들의 요청은 묵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세영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구나 배드민턴 협회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은메달을 딴 김원호와 정나은 선수를 축하하는 글은 게시되어 있지만 더 큰 성과인 안세영의 금메달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아 협회가 안세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방수현을 비롯한 일부에서 나온 비판적인 목소리로 인해 안세영은 자신의 태세를 누그러뜨릴 수밖에 없었고 협회와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하게 변화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진솔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내심 기대하며 합리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선수가 운동에만 전념하고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안세영 선수가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지 않고 애매하게 말했다며 그녀에게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풍토에서 개인이 집단에 반대하면 그 분야에서 활동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 안세영이 보여준 것만으로도 그녀의 배드민턴계에서의 입지가 이미 충분히 위태로워졌습니다.